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의원님 내일이 네. 선고인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감정으로 꼭 표현하라고 한다면요. 예. 간절합니다. 간절하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 날 예. 정말 우리 국민들 평온한 날 아니었습니까? 예.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불안한 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한 번만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재의결이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요. 예.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드러난 공천계, 국정농단이 다 드러나게 됐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외에 모든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상계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망상에 사로잡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본인이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 일국의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벌였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는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걸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 11시가 헌재재판소에서 예. 이 모든 내란 사태의 정지부가 지켜지는 그리고 혼란이 수습될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 파면 인용이 돼서 예. 파면이 선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결과가 내일 11시에 나오는데 이 예. 어제 이 승복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승복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뭐 일부 극우 세력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예. 저보러 승복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이분들의 논리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쉽게 받아줄 수 있도록 저는 학폭 사건 같아요. 학폭이요. 아니 학폭이 벌어져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말도 못하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거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저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까? 못 예. 들으셨잖아요. 우리 예. 김앵커도. 그리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럽니다. 그냥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그냥 뭐 잘 지내야지 앞으로. 예.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보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는 현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판사가 나와가지고 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죄를 내릴 테니까 우리 피살자 가족 여러분 그냥 용서해 줍시다. 이 판결에 승복하세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되지 않고요. 예. 이거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습니까? 한민수가 계엄을 했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총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까? 한민수가 총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까? 네. 왜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윽박지릅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용현 장관과 이분들이 죄 지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이런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일부 극우 세력이 올라타가지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이 예.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네.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 해야 된다. 요것도 언론에서 많이 이제 주문하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과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고, 왜 침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그 한남동 관저에서나 예. 아니면 그 구치소에 있을 때요. 그때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을 만나서 밖으로 내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예. 저는 그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지금 해왔던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선동을 할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오. 아마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분이 형사재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보다 근본적인 거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함으로써 그 알량한 기득권과 또 일부 극우 세력들 또 그 국민의힘의 또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헌재에서 파명되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직도 잃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저는 형사재판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그게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금의 태도는 결국 역사와 국민에게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도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걸 대한민국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쨌든 의원님 보시기에는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본인들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선동을 할 거다. 불복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우려를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저는 그게 탄핵이 인용되면은요 예. 그런 행위나 예. 그런 목소리가 당장 그날 내일 하루 정도는 뭐 크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오. 저는 그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예. 바로 조기 대선이 이제 각 정치권 정당도 다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예. 우리 국민들도 일상으로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 예. 99.9%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 저는 새 정부, 새 국가, 새 시대를 꿈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그들의 윤 대통령이 설사 그 승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목소리는 급속히 잦아질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인용되면 그냥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 건데 문제는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탄핵이 기각 또는 각각에서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 다음 얘기거든요, 의원님. 네.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하라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이재명 네.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묻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도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그 인정 못하고 불복하겠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예.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정치한다고 봐요. 예. 어떻게 이 사건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 우리 국민들이 5가지 이번에 탄핵 심판 쟁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나? 이거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위헌입니다. 국회 통고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포고령으로 국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위헌이 명확합니다. 국회 예. 봉쇄, 군인들,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단전 지시도 있었습니다. 무력화 시도 다 봤습니다, 국민들이. 예. TV로,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선관위에 군함대를 보낸 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인정했습니다.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한 거는 곽정근 사령관부터 해가지고 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이 사건이 기각과 각하나고 나올 거라고 보는 국힘당의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면 예. 아마 자기 그 정치안이라고 저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결과는 나올 수도 없고 예. 미국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대한민국 혼란은 극대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헌재가 내일 오전 11시에 8분 모두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할 걸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데 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만약에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0.00001%의 가능성이라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 플랜 B, 시나리오 이런 거 전혀 그럼 준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플랜 B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국민들과 함께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정말 만약에 예.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겠습니다만 나온다고 한다면 예. 글쎄요. 전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되고 예. 제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예. 정말 선출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소야대 여당이 의석수가 적다면은 일을 열심히 해서 국정을 제대로 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야당 주도로 예산안이 편성되면은 그거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 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또 그때도 예. 군대 동원해가지고 국회
장악하고 해산시키면 그럼 앞으로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합리적 생각을 한다면은 예. 저는 그런 만약의 경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요. 오, 알겠습니다. 일어난다 한다면 예.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 용납할 수 있겠나 이런 예. 생각을. 그러면 의원님 네.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가 겸허히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거리로 나가서 불복종 운동을 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닥쳐봐야 그런 하는 거네요. 상황 자체를 저희들은 예. 뭐 이 탄핵 심판에서 예. 파면 외에 나올 거는 저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파면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예. 최상목 전 권한대행 현 경제부총리 탄핵안 올라갔잖아요. 예. 이거 그럼 대통령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 표결 갑니까? 저는 김태현 앵커도 잘 아시지만 예. 저는 이미 최상목 부총리는 부총리 자격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 저분은 마음에 지웠다고 봐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위헌적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예. 저는 대한민국 망해라에 베팅한 경제부총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해라. 망해라. 예. 미국 국채를 2억 원을 샀습니다. 어. 이분이 2년 전입니까? 청문회에서 그때도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미국 국채가. 그게 예. 어떻게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팔겠다고 했어요. 뭐 파는 것 같아요. 예. 또 샀습니다. 예. 이런 분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허. 저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퍼스널 컬러 색깔 찾으러 다닐 게 아니고 예. 지금 빨리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사람이 지금까지 위헌적 상황을 만들어서 이 국민들, 이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리고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어허. 저는 오늘 아침에 유력 언론에서 칼럼을 하나 썼더군요. 제목을 보니까 예. 오죽하면 한덕수 최상목이 더 나쁘다가 제목입니다. 그래요.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보고요. 예. 저 개인적인 판단은 어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무관하게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은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래서 예. 무거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탄핵 사유가 결국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은 네.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도 탄핵합니까? 사유는 똑같잖아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큰 거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예. 있고요. 그동안에 정말 거부권이랄지 여러 가지 예. 국정을 선택적 인사권을 쓴 것도 있고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건 한덕수 하게 많은 총리도 혐의가 똑같은데.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분도 여전히 예.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조기 대선 열리면 한덕수 총리가 진짜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네. 좀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는 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겁니까? 조기 대선이 있으면 예. 총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거와 관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좀 고민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들이 탄핵을 좋아서 하는 민주당, 예. 좋아서 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 관련된 것만 담양 군수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2심 무죄 받아서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덜어냈고 이런데 담양 군수 졌어요. 조국 혁신당한테.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곡성 군수나 이런 곳에서. 근데 이번에 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또 국민들 보실 때는 제 이런 말씀이 그냥 핑계나 이런 변명으로는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분 담양 보니까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대표가 풀뿌리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일단 그 지역이 한 전체 유권자가 4만 명쯤 됩니다. 이번에 투표를 한 2만 4천 분 정도 하셨는데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무소속으로만 3선 군의원을 지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지역적 뿌리가 튼튼하신 분이다. 이런 게 있었고 저희들은 이제 경선을 했는데 경선 이후에 떨어진 후보가 또
또 조국혁신당으로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모두 떠나서 우리 민주당은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상징적인 또 의미도 있는 호남에서 이번에 아쉽게 패배했기 때문에 좀 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가질 거고요. 다만 물어보진 않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머지 특히 뭐 경남 거제랄지 또 그런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겼죠 민주당이. 예, 그랬습니다. 구로도 그렇고 충남 아산에서도 저희들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압승이죠. 국민들 마음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탄핵에 대한 찬성 그리고 이런 폭정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대변됐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수권 정당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